자, 오늘장 이렇게 지수가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가 0.13% 마감을 좀 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 코덱스 레버리지나 또 코덱스 상품이나 코스닥 상품이나 이렇게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이 다음 주부터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또 이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중요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고점 신호라는 게 결국에 저는 아직 단기 고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이 단계가 분명히 위험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적인 흐름으로 볼 때 결국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코스피 차트는 결국 나스닥 차트에 따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나스닥 차트가 어저께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또 노려보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가 신고가 돌파하잖아. 저는 이거 진짜 위험하다 봐요. 제가 조금 이따 이건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한국 iShares ETF 시장에서 과연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과연 다시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조정 구간을 맞을지, 아니면 이 박스권에서 또다시 고점을 돌파할지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직 나스닥장이 개장이 된 건 아니겠지만 조금 이따 개장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분명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리고 다음 주 초반 그 정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줄여 놓거나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저는 올 거라 봅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코스피 우리가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볼 때 분명 단기적인 고점은 나왔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고 뚜껑이 열리는 차트에 대한 그림이 캔들 모양이 나오면서 이러한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음봉 꼬리를 단 걸 우리가 뚜껑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이 뚜껑이 열리는 자리에서의 단기적인 하락 시그널이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도 그래도 이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 그래도 괜찮은 게 아직 저는 단기 고점 분명히 나온다 봐요. 그리고 나스닥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까지 흘러왔잖아. 이거를 볼게요. 이 정도까지 나스닥이 흘러왔잖아. 그러면 이 나스닥은 저는 단기적인 여기서의 고점을 한번 뚫어줄 거라 봅니다. 그게 오늘이 됐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됐던.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나스닥도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올 때 고점을 돌파할 때 있죠. 고점을 돌파할 때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왔단 말이야. 다이버전스가. 근데 1차 다이버전스가 나왔으면 이게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 분명히 꽤나 큰 시그널이 맞는데, 만약 여기서 돌파를 하죠? 그러면 주가의 가격이 두 번 고점을 넘겼는데 오히려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오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한다고. 그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나스닥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더라도 알 텐데 딱 여기입니다. 지금 예전에 여기 구간에서도 이런 다이버전스 구간이 걸리고 대략 지수가 이 고점 대비 거의 15% 가량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더블 다이버전스는 아닌데 우리가 7월 달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지수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다음에 이때는 고점 대비해서 이때도 거의 15에서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단기적인 하락은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고점 돌파하면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구간인데요. 이렇게 상승세기로 올라올 때 고점을 한 번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다이버전스가 걸렸어. 근데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했죠. 그런데 이때 더블 다이버전스가 이미 코스피에선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가 올라간다 한들 저는 여기 단기 고점을 넘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고,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한 고점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에서 우리가 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흐름이에요. 주가가 한 번, 두 번 고점을 넘겼지만 이런 식의 RSI가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기 때문에 이 코스피에 대한 지수의 흐름, 물론 우리가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그 기대감에 따른 재료 소멸로 시장이 한번 폭락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이런 갑자기 코덱스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거래 순위만 보더라도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의 거래 대금이 거의 8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까지도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지금 개인들이 여기서 지수의 상승에 배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이 모이면 뭐 한다? 무조건 털고 갈 수밖에 없다. 또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우리의 손실은 더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 지수에 대한 흐름과 이 지수에 대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앞으로 함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방을 함께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거고, 이 지수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이거를 알면 우리나라 어떤 종목이든 간에 큰 추세를 우리가 알고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만 잘 잡고 따라하셔도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만들어 놨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이런 성의 저와 함께 나가면서 좋은 그림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정말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지수에 대한 투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도 있었고 나스닥, 이 미국 시장 또는 코인까지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15년 전이에요. 제가 정말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욕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망치더라고요. 결국 제가 돈을 벌 수 있게 됐던 거,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던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의 주관적인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거겠죠.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냈던 저만의 기준과 원칙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 이런 원칙들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부분들 제가 함께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확률적인 매매를 하는데 사실 이 확률적인 매매라는 게 사람들이 막 그런 말들 해요. 자,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겠죠. 근데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확률 또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하면서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런 좋은 흐름들 만들어 나갈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이 지수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지수가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지수의 하락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품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과 대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수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현물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안전하게 또 장치를 좀 만들어 놔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수의 하락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저점에서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전략, 또 그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 인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다 좀 더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